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나라가 우한폐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권고를 6번이나 무시했고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6일 국회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한국인이 중국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45명 밖에 안 죽었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잘 대처해서 45명 밖에 안 죽었다는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더니 광우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찾으면서 광화문에 촛불 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국민이 45명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나라 2위 이탈리아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1대1로를 유럽에서 맨 먼저 관계를 맺은 친중국 국가이며 매월 3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3위를 달리는 이란은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 무기 개발을 교류하는 밀월 관계의 나라이고 4위는 한국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이 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장도 자유롭게 두면 저절로 돌아갈 텐데 정부가 마치 공산국가처럼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고 배급을 하며 국민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스크 공산주의처럼 배급하지 마라. 소설가 김규나 씨는 처방전도 없는 마스크를 왜 약국에서 사야 하는지, 약사가 왜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쌀과 빵, 고기, 분유 등 생필품을 사기 위해 요일별로 줄을 서고 신분증을 내밀어야 할 날이 올 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가 3월 16일 현재 129명입니다. 마주한 건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외부인 전용사무소가 있어서 하루 종일 90% 이상의 중국인들이 우글우글하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중국인들이 곤란한 말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 추경 30조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을 내수시장 운운하며 국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푼다는 것은 이름은 재난기본소득이라 붙였지만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민을 수당의 노예로 삼아 국가로부터 배급을 기다리는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반영한다는 것도 과연 시장경제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인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기대게 되고 임대업자는 정부 지원금에 묶여 임대료와 동결되며 계속 국가에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사회주의 연습인가요? 2월 24일에 잠실역에서 문재인 퇴진 전단지 돌리던 아주머니가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이유를 떠나서 지금 저렇게 팔을 뒤를 꽂고 수갑을 채워갈 상황이 맞습니까? 이분들 대한민국 경찰이 맞냐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수교로부터 별 5만 욕을 다 듣고 있는데요. 쌀 퍼주고 돈 퍼주고 저렇게 퍼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일도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짝사랑을 했는데도 돌아온 건 옥바가지 뿐이군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131만 개 이상 131만 개 이상을 13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일자리 통계는 3사 수준의 부진을 면치 못했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가 나오자 올해 들어 실업자 수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통계청이 올 1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친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부 한 개의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덕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염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명칭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공식 명칭 코비드-19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함께 다니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괴담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괴담은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1981년에 발간된 책 The Eyes of Darkness, 우리말로 어둠의 눈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스릴러 작가인 딘 쿤츠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쓴 이 책이 우한 바이러스의 공포를 묘사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자 딘 쿤츠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을 빌려보겠습니다. 중국 과학자 리 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중국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새로운 생물 무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망명을 했다. 그 생물 무기의 이름은 우한 400. 이름을 우한 400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생물 무기가 우한시의 외곽에 위치한 rDNA 실험실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생물 무기는
이 연구소가 개발한 400번째 사람이 만든 생존 가능한 1년의 세균이 됩니다. 우한 400은 완벽한 무기다. 우한 400은 오직 인간에게만 감염이 된다. 다른 어떤 생물체도 이 세균을 복균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독균처럼 우한 400은 살아있는 인간의 몸 밖에서는 채 1분도 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한 400은 탄저균이나 다른 바이러스성 세균처럼 어느 대상이나 장소를 영구히 오염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숙주인 인간이 죽으면 우한 바이러스도 곧 사라진다. 즉 시체의 온도가 섭씨 30도, 화시로 86도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도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겠지? 여기까지가 책의 우한 바이러스 관련 전문입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딘 군츠가 1981년에 쓴 어둠의 눈들에서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전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전에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묘사가 예언 같은 표현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하난 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질병예방센터에서 나왔다고 논문을 게재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동물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한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실험실에서 박쥐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실험실은 초기에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한 곳에서 불과 2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39년 전 소설과 최근 샤오보타오 교수의 폭로가 우연의 일치일지는 당장 밝혀지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질곡의 바이러스 지옥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